안녕하십니까,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술에 대해서 좀 짧게 우리 강대생들한테 꼭 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강대에도 현재 논술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을 할 때 작년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3이었다가 재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우리 학생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어찌되었던 고3 때 수시를 어떤 전형으로 신경을 썼고 뭐 준비를 했건, 즉 논술 경험이 있던 없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고 공부량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기회에 논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고민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즉 논술 수업도 들어보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는 우리 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 생각보다 또 많은 학생들은 내가 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약간 주저함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수능 준비도 바쁘고 수능 수학에 뭐 국어건 수학이건 탐구건 올려야 될 과목부터 올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는 학생들도 제법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다 생각들이 다양할 수 있고 정답이란 게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 시점에 고민을 안 하면 조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특히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영상 끝에는 우리 기존 강대생들의 논술 관련한 통계값에 대해서도 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올해 26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좀 보고 들어가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표지는 이제 3월 초에 우리 학생들한테 배부될 DNA입니다. 지금 표지 디자인 먼저 선 공개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지 디자인 밑에 매월 초 이렇게 두 꼭지씩 이제 입시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가는데, 대입 주요 사항, 그 다음에 26학년도 의학학 계열, 요 부분이 이제 3월호에 들어갈 예정이고, 매월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주제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대입 주요 사항 중에 논술 사항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사항이 이제 요 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보면요. 자, 제목이 이렇죠. 수시 논술 전형 신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의학학 계열 논술 선발은 증가했다. 그래서 요 내용 보면은 논술 선발 인원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1293명이 증가한 뭐 12,559명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24, 25, 26으로 넘어오면서 세 해 연속 논술 인원이 계속 늘고 있고요. 학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려대 논술 시작했고요. 올해는 지금 뒷페이지도 나오지만 단국대 의치 계열 포함해서 국민대 역시도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 입장에서, 우리 강대생들 입장에서 논술을 준비한다는 거는 뭐 작년보다도 더 좋아진 조건이다. 객관적 조건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요 다음 페이지 내용 보면 실제로 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지금 44개구가 나열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가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강대생들 입장에서 사실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논술을 시행하지 않으니까요. 연대부터 인서울 안에 주요 대학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시를 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논술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학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국수영탐 이 숫자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수치 같습니까?
대략 느낌은 오실 것 같은데 자, 이 숫자는 일단 원점수입니다. 영어는 등급이고요. 국수탐은 원점수인데 이게 소수점인 이유는 평균값입니다. 자, 이 숫자는 뭐냐면요. 작년에 우리 강대생들 중에서 각 대학 자연계 논술입니다. 일단은 자연계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 이제 의학학 계열은 일단 뺐습니다. 의학학 계열 빼고요. 이공계 자연계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의 강남대성에서 치룬 모든 모의고사의 원점수 평균값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논술로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논술 점수 컷이 뭐냐? 논술 점수 컷을 공개하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논술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논술 점수 컷을 보더라도 뭐 와닿는 느낌이 좀 있을까요? 아, 이게 도대체 100점 만점에 70점이 컷이면 이게 도대체 몇 문항 중에 몇 문항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또 글을 잘 써야 되며 또 문제의 난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다 좀 파악이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점수상으로만 보면 조금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과정을 좀 중심으로 보자. 그러니까 논술을 붙었는데 그 학생이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생활을 했을 건데 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누적된 원점수들의 그냥 평균값은 얼마나 될까? 합격자들의 그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조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는요, 당연히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이나 뭐 이럴 때 오전에 치르는 그 과목들에 대한 원점수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원점수들의 데이터는 학원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우리 각 반별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다 확인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상담에도 활용되고 여러분들의 또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날이 올라가는지 또 평균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학교들에 붙은 평균값이 이렇습니다. 자, 자연계 논술은 수학 논술, 수리 논술이고요. 수리 논술과 수능 수학과의 상관성은 누가 생각해도 제법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를 보면 그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중앙대부터 동국대, 경희대로 갈수록 평균값은 낮아지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호대학 또 조금 더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일수록 실제로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높아지는 결과로 맞추어져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논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각 과목별로 골고루 수능을 준비한다. 이런 것도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수학 원점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학생들은 아우 저 정도면 나는 만만하다. 지금도 원점수 평균은 넘을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아 내가 조금 수학이 약한데 그래서 수리 논술이나 논술 좀 겁도 나고 기피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올리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실력 쌓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각자 내가 어떻게 논술을 좀 바라볼 것인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원점수 평균이라고 제가 보여줬지만 실제 합격자의 분포는 지금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내가 목표로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학교들도 논술로서 경쟁력 있게 내가 붙을 수도 있겠다. 상황에 맞추어서 지원했다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연계 논술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쪽 학교들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학교들도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약하게는 2합 5부터 3합 6까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3합 6인데요. 여기 서성함부터 의대까지 있는데 최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인데 균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3합 7의 최저를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과별로 좀 달라요.
삼합 5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삼합 6으로 조금 낮게 형성된 학과도 있습니다. 자, 고려대 어떤가요? 고려대 작년부터 시행했죠? 인문계는 경영대학이 4합 5라는 최저까지 요구했는데 올해는 1괄 4합 8로 낮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잡혔고요. 자, 이 치안약수부터 의대까지 메디컬이 있는데 학교도 많고 최저도 제각각이어서 제가 밑에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세부적인 거 빼고 뭐 탐구 평균이냐 한가복이냐 이런 거 빼고요. 뭐 수학 포함이냐 이런 거 빼고요. 4합 5부터 3합 5까지 쭉 나열했을 때 그 해당 학교의 개수를 제가 넣었습니다. 대세는 의대부터 치안약수까지 3합 4에 걸쳐져 있고요. 약대는 절반 정도는 3합 5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최저들은 어차피 꼭 논술이 아니어도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서성함부터 고려대, 즉 치안약수, 의대, 메디컬까지 쭉 이 평균 원점수 평균을 보시면요. 수학과의 상관성이 조금 도드라진다는 게 확인됩니다. 자, 수학 보시면은 서성한이 80.3, 고려대 83.1로 80점대, 자, 치안약수 84.9, 80 중반이고요. 의대를 보시면 91.5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게 표점도 아니고 백분위도 아니고 원점수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의대의 원점수 평균 좀 많이 높죠? 이게 한 번의 시험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10수에 걸쳐서 강목 K, 덕후 등등등 강대에서 모든 모의고사를 다 통틀어서 평균 낸 값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낮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만큼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죠. 이 치안약수를 보면은 이게 의대와의 격차가 제법 있다. 이게 논술 점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80점대까지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뭐 내가 약대 논술까지 자신감 있게 한번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거죠. 수능 수학, 수능을 열심히 준비할수록 논술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간다. 논술만 따로 준비하고 판다는 것만으로 논술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은 수능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문계는요. 조금 양상이 다른데 잠깐 요 데이터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문계 논술입니다. 연세대 수능 전에 최저 없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이제 올해 4, 8로 인문 논술 치러집니다.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그러니까 우리 강대생들, 인문계열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학교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문 논술이니까 국어 과목과의 상관성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탐들과의 관계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탐을 대표적으로 사문과 생윤만 갖고 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응시자 수의 분포 비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균등하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점수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묶어서 평균을 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자도 덩달아 많을 수밖에 없는 사문 또는 생윤 선택자들의 원점수 평균을 각 대학별 합격자의 평균을 좀 끌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연계 논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어와 인문 논술의 상관관계가 뭐랄까요? 뭐 그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대가 보면은 국어의 원점수 평균이 80점대입니다. 근데 중앙대만 해도 지금 76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수에 걸쳐서 누적된 평균들의 비교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적으로도 점수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밑으로 경희대, 뭐 외대 쭉쭉쭉 이렇게 더 아랫대학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 국어 점수의 평균값은 계속 낮아지는 거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그런 만큼 꼭 국어가 논술에서 무조건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은 논조입니다.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국어, 탐구 역시도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 동반돼서 논술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실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논술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면 자동적으로 논술 실력 올라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게? 논술 고사의 형식, 또 문제 스타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논술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같이 참여하고 질문도 하면서 파악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렵고 나중으로 미루자, 지금 당장 수능이 급하다, 뭐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논술 준비가 수능 준비에 크게 지장을 주거나 많은 시간을 뺏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시도를 못 해본 학생들은 시도를 해보시고 그 가운데 판단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고요.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강대생들 논술 수업 아직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거나 아예 생각을 안 했다면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고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다 한 번씩 코칭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중에서 논술 얘기도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할수록 논술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논술 수업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알수록 논술에 대한 대응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